오늘 영상에서는 법인 돈으로 가지급금 해결하는 5가지 실전 방법 대표님들한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가지급금이 왜 위험한지,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대표님 사업 구조에 맞는지 5분 안에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실제로 제가 컨설팅 진행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로 진단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가지급금이 고민이신 대표님이라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대표님, 가지급금 대부분 그냥 정리하면 되겠지, 그냥 두면 되겠지 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대출 실패나 세무조사, 가산세, 형사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시한폭탄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그 배우 황정음 씨 회사에서도 대출로 받은 자금을 이 가지급금처럼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됐습니다. 가지급금 절대 가볍게 볼 문제 아니고요. 오늘은 이 가지급금을 법인 자금으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하는 정확한 5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의 핵심 문제는 단 한 가지인데요. 결국에는 법인 돈을 대표가 가져갔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걸 잠재적으로 횡령, 잠재적 배당, 잠재적 상여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출 심사에서 바로 감점받고요. 이 가지급금만큼 인정이자라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산세와 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금액과 이 기간이 크면 형사 리스크, 횡령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가지급금 상환 전략을 세우는 거죠. 법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5가지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인데, 법인 자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대표적인 5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급여나 상여를 인상 후 상환한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대표님 급여나 상여를 일시적으로 올려서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 2가지가 있는데요. 대표님 개인한테는 소득세랑 사대보험이 증가할 수 있고, 법인 입장에서는 이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보수나 상여 규정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국세청은 부당하게 상여를 가져갔다고 봐서 이 비용을 부인해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으로 상환을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큰 대표님들한테는 좀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님의 퇴직금 규모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퇴직소득세 세율은 일반 소득세 세율보다 낮습니다. 근데 게다가 법인은 비용 처리가 되니까 법인세 절세 효과도 크고요. 근데 이때 확인해야 될 핵심이 하나 있는데,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과 배수가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평균 보수 기준으로 계산이 돼야 되니까 이 사전에 좀 급여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배당으로의 상환인데요. 이 배당이라는 것은 대표님이 주주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장점은 이 배당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15.4%의 세율만 적용을 받고 사대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이 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에 좀 하락을 할 수 있고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이 강제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중간 배당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잘못 지키면 배당 자체가 부인이 돼서 오히려 가지급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주식 소각인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저도 요새 많이 컨설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가지급금 금액이 좀 큰 대표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최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배우자가 가진 주식을 대표님한테 증여를 합니다. 근데 이때 배우자한테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증여한 주식을 법인한테 팝니다. 이게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법인이 잉여금에서 대표에게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죠. 6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대표는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표님한테는 발생하는 세금이 없고요. 법인은 잉여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도 떨어져서 절세 효과가 있고, 가지급금은 깔끔하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이월과세라는 게 걸려서 세금 폭탄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1년간은 보유 후 소각을 하셔야 됩니다. 5번째는 제가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건데, 특허나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건데, 대표님 개인분들이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표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를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장점은 매우 강력한데, 만약 1억 원을 받았다, 이게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데, 무슨 말이냐면 60%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한 약 8.8%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이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법인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반드시 대표 개인이 직접 개발한 특허여야 됩니다. 회사가 개발했거나 회사가 개발에 참여했다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기 전에 임원보수 규정 필수 점검하셔야 되고요. 퇴직금 방식 3년 보수 평균 배수 규정 확인해 주셔야 되고 배당 방식은 지분율 설계하시고 배당 규정 확인하시고 절차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소각은 증여 후 1년간 보유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고 정관 절차나 주식 가치의 평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허 양도는 개인의 창장을 증명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과 시기와 지분 구조에 따라 최적 방식은 달라지니까 꼭 세무사님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지급금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 대표님 회사 구조랑 재무제표에 가장 맞는 방법 고르셔서 세금, 대출,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약에 가지급금이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아래에 링크 또는 댓글로 상담 요청 주세요. 대표님 상황에 맞는 좀 최적의 해결 시나리오를 제가 직접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사 최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